자, 첫 번째 경기죠. 볼프스부르크 대 라이프치. 이거 잠깐만 조금만 더 키울게요. 이거 크기 하나 정도만 더 키우고, 네, 이 정도. 그 vs 라이프치. 자, 볼프스부르크랑 이제 라이프치 경기인데, 일단은 봤을 때 양팀 뭐 지금 최근 승이 없죠. 볼프스는 아마 지금 4경기 연속 승이 없고, 라이프치도 한 2경기 정도 승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양팀 아직 약간은 이제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상태고, 그리고 뭐 라인업으로 봤을 때도 볼프스부르크는 뭐 결장자 없이 풀 전력인데 비해 뭐 라이프치히는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많습니다. 뭐 그런 것도 뭐 참고로 하면 되고, 그래서 뭐 이제 볼프스는 풀 전력,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음. 그래도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그 득점원이죠. 가장 1등 득점원이 은쿠쿠 선수가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득점적인 면에서도 아무래도 골잡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크니까. 그리고 이제 양팀 다 세트피스 공격이 좋지만, 이제 라이프치히는 세트피스에 대한 수비가 좋은 반면, 볼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트피스 수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취약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양팀 다 공격도 루트도 어느 정도 다양하고 하지만, 수 굳이 뭐 이제 만약에 수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볼포스가 뭐 세트피스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이프치가 득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좀 약간 세트피스 공격 위주로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물론 뭐 근데 이거 말고도 뭐 그냥 여러 가지 공격 루트가 있어가지고 괜찮게 뭐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일단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공격 특성 같은 거를 봤을 때,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 공격 특성이 볼포스부르크한테는 나름 효과적인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치의 그런 공격적인 특성 강점 중에 이제 중거리 슛, 그리고 침투 공격,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세트피스 공격 등 이런 공격들의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요런 이제 중거리 슛, 뭐 수비나 침투 수비,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가 볼포스가 좀 많이 약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공격 루트로 봤을 때는 라이프치가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경기를 봤을 때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뭐 이런 특성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골이 나오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 볼포스도 이제 라이프치 상대로 아무래도 홈이다 보고, 그리고 득점력이 아예 없는 팀은 아니니까 어, 네, 좀 약간 득점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 경기는 이제 라이프치 승, 그리고 현무, 그리고 이제 이거 2.5 기준으로는 네, 오버, 요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많죠, 아주 그냥. 네, 라이프치 승, 현무, 그리고 2.5 오버.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보움 대 프라이부르크. 일단은 홈이랑 원정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심해요. 이 양 팀 다. 홈, 뭐 원정 경기력이 차이가 좀 심한 양 팀. 뭐 당연히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원정 경기력이 좋긴 힘들고, 두 팀 다 홈 경기력이 원정 경기력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는 홈이랑 원정이랑 너무 차이 나는 게, 원정에서는 뭐 승은커녕 거의 무승부도 보기 힘들고, 홈에서는 진짜 거의 뭐 승을 할 정도로 진짜 홈과 원정의 그런 경기력 간극 차이가 되게 크고,
프라이부르크도 뭐 보험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정 경기력이 홈 경기력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게 또 결과로도 이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고, 그리고 뭐 이제 최근 뭐 홈에서 도르트문트한테 뭐 보험이지만 그래도 뭐 홈에서 결과는 뭐 상당히 좋다. 좀 좋은 편이다. 그쵸. 뭐 도르트문트랑의 경기는 뭐 컵 경기라서 제외를 하고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홈에서 5연승 중이다. 그쵸. 아주 지금 뭐 막강하죠 보니까. 그리고 반면에 프라이부르크는 뭐 리그 기준 원정에서 3연패.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 보험이랑 원정 프라이부르크의 그런 경기력 차이가 너무 심한 게 나오고 그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게 보이죠. 그쵸.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두 팀 다 뭐 볼을 점유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슛이 좀 많은 경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볼을 점유하는 스타일의 약간 팀이다 보면은 슛보다는 그냥 이제 볼 천천히 그냥 끌면서 그냥 적당히 걷게 공격 전개하는 그런 스타일 위주로 많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두 팀 다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물론 뭐 프라이부르크는 뭐 홈에서는 뭐 볼 점유하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원정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치고받는 식으로의 경기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보험은 일단 프랜승을 보는 게 맞겠죠. 물론 뭐 최근 직전 도르트문트한테 2대 0으로 지긴 했지만 여전히 홈 보험은 좀 믿을만하고 그리고 그런 믿을만한 그런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프랜스로 보는 게 맞고 고배당으로 이거를 도전을 한다면은 저는 약간 무승부 쪽으로 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2.5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오버를 보겠죠. 왜냐하면 두 팀 다 경기 스타일이 뭐 볼 점유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 지공 농구로 치면은 약간 지공 스타일인데 지공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골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2.5 기준으로는 오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경기 자 슈투트가르트 대 켈른 경기네요. 켈른 경기. 자 슈투트가르트 대 켈른 경기 여기도 뭐 아까랑 봤듯이 그냥 양팀 분위기가 좀 많이 상반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리그에서 지금 승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휴식기 이후에는 좀 하락세를 타고 있다. 슈투트. 게다가 지금 강등권이기도 하고. 그에 비해서 지금 켈른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이후 패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뭐 계속 무 아니면 승을 캐면서 진짜 거의 쾌조의 그런 지금 휴식기 이후에 스타트를 끊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분위기 자체가 양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게 슈투트가 그러면 왜 승이 없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지금 슈투트 같은 경우 지금 승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골 결정력이라고 약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효 슈팅 그런 거 뭐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회는 어느 정도 만드는데 그거를 좀 마무리시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슈투트 아무래도 경기를 어느 정도 보면은 기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좀 선수들이 좀 없지 않나.
그쵸. 마무리 그러니까 해결사들이 좀 지지부진하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반면에 그리고 이제 켈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골 결정력도 있고, 그리고 수비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켈른 같은 경우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 누수는 딱히 없다. 그리고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 뭐 결장인데, 이 주전 공격수가 어느 정도 좀 골에 많이 기여를 하는 선수예요. 그런 선수가 이제 지금 결장을 한 상태는 아무래도 슈투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죠. 물론 뭐 근데 이제 슈투트랑 지금 강등 동기 그쵸, 강등 동기 뭐 헤르타 베를린이 저번에 뭐 이제 얘는 상대로 대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제 슈투트는 지금 딱히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믿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뭐 잘했는데, 그에 비해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게 딱히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믿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지금 켈른 프랜승을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러게요. 이거는 그냥 켈른 프랜스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역배가 터져도 뭐 충분히 터질 만하고, 뭐 무승부가 너 충분히 날 만하니까.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를 볼게요. 왜냐하면은 켈른도 뭐 한 번 터질 때는 빡 터지는 스타일이지만, 그렇다고 뭐 골을 뭐 못 넣을 때도 있고 뭐 한 골 정도만 넣을 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봤을 때는 뭐 둘 다 저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슈투트야 뭐 워낙 골 결정력이 안 좋아가지고 뭐 그쵸, 그 유유스팅도 뭐 제대로 못하고, 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켈른 프랜승의 2.5 언더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자 이제 분데스리가의 다음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vs 바이에른 미넨. 자 이제 최근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전을 이기고 다시 이제 리그로 돌아왔죠. 미넨. 그리고 뭐 경기 내용도 아주 굿. 그쵸. 뭐 이제 솔직히 파리 원정에서 그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미넨은 명문 팀이구나 한 게, 그래도 파리를 이기면서 되게 근본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헤르타 원정에서 좀 대패를 하고 나서 좀 분위기가 많이 처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현 폼을 보면은 근데 이제 당연히 미넨이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뭐 이제 상성상 홈 메넨한테는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쵸. 그래서 최근 그 상대 전적만 봤을 때도 메넨 홈에서 승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보고. 그쵸. 그래서 저도 뭐 요 경기 같은 거를 좀 봤을 때, 네, 메넨한테 이제 잘 한 게 없더라고 보니까, 미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승도 없고 별로 좋지 않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메넨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약간 못 보여주지 않고 있나 지금 바이에른 미넨이. 그쵸. 그리고 뭐 게다가 지금 뭐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계속해서 3, 4일 간격으로 뭐 뛰고 있어. 체력적 부담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된다. 그쵸. 물론 뭐 지금 바이에른 미넨이 전력도 강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고 스쿼드 뎁스도 어느 정도 두껍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좀 간격 약간 타이트한 그런 일정은 좀 많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지금 바이에른 미넨 쪽을 보기보다는 좀 더 네 한번 이거는 뭐 글라드바흐 쪽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데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저희가 바이에른 미넨 헨무 아니면은 무승부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상대 전적이나 그런 것도 좀 꺼림직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미넨이 뭔가 그 웨넨 홈에서는 좀 약간 평소랑 다른 모습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좀 낮은 배당의 미넨을 갖기보다는 약간 이런 고배당 같은 걸 한번 노려보는 경기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바이에른 미넨 헨무 아니면은 무승부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데스리가 이번에 마지막 경기죠. 프랑크푸르트 대 브레멘 경기. 자, 최근 원정에서 지금 프랑크푸르트는 대패를 했죠. 킬른 상대로. 네. 켈른한테 3대 0으로 뭐 져가지고 지금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 뭐 홈 원정 뭐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홈에서 되게 강점을 갖는 팀이기 때문에 아직 일단 홈에서의 모습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랑 브레멘을 비교할 때 홈에서는 이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뭐 프랑크푸르트고 원정에서는 반면에 이제 원정에서의 이제 브레멘은 어느 정도 기복이 있는 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레멘 경기 같은 거 볼 때는 이기는 경기는 그래도 곧잘 이기는데 지는 경기는 좀 대패를 하는 경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찾아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게임을 뭐 쉽게 포기한다 약간 요런 시선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한번 리드를 잡으면 모를까 리드를 못 잡고 먼저 선취골을 먹힌 상태에서는 좀 약간 수비에 많이 좀 느슨해지고 그게 더 이제 대패로 이어지는 그런 루트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양팀 결장자를 봤을 때는 뭐 프랑크푸르트만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그리고 브레멘은 이제 좀 양호한 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뭐 하나 약간 네 볼만한데 프랑크푸르트의 그런 약간 공격 옵션 공격 방식이 이제 브레멘한테는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강점인 그런 침투랑 개인기가 침투와 개인기가 브레멘이 수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브레멘이 지금 수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 프랑크푸르트의 그런 공격력 또한 강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자체도 공격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강점인 침투 공격이랑 뭐 이제 개인기 이런 게 브레멘한테 되게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프랑크푸르트의 약간 좀 득점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브레멘은 이제 원정에서 뭐 질 때는 2점 차 이상으로 좀 대패하는 경향 되게 많고 약간 좀 그러니까 버릴 경기는 그냥 빠르게 버린다 그런 느낌이 받아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 뭐 홈 프랑크푸르트가 보여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프랑크푸르트 승
그리고 이거는 핸디로 가져가면은 햄무보다는 뭐 마인승을 가져가시는 거를 한번 도전 경기를 한번 해볼만 하고 2.5 기준으로 오바를 볼게요. 프랑크푸르트 혼자서도 뭐 오바를 낼 가능성도 충분한데 브레멘 역시도 뭐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전력도 되고 그리고 그런 능력도 되니까 그런 거로 뭐 봤을 때는 오바가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랑크승 그리고 이제 마인승 2.5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vs 아스날 프리미어 리그죠. 이제 두 팀 다 뭐 최근 하락세 다 이렇게 보고, 아스톤 빌라는 뭐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레스터 시티랑 경기를 했는데 홈에서 레스터한테 4대2로 졌죠. 그러니까 이제 아스톤 빌라가 뭐 이제 맨시티 레스터 전에는 뭐 공수 밸런스가 되게 좋아서 수비력으로도 되게 안정적이고 했는데 이제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수비가 많이 지금 무너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패배까지도 이어졌다.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경기에 좀 승이 없어서,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한테 패를 하고 나서 결국에 이제 순위까지도 바뀌었죠. 이제 1위였던 아스날이 이제 2위로 내려오고 맨시티가 이제 다시 1위를 하는 등.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팀 다 약간 최근 하락세다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빌라보다 아스날이 낫게만. 그쵸. 물론 뭐 아스날이 뭐 최근에 뭐 승이나 그런 게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전체적인 전력이나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아스날이 훨씬 나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스날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약간 이런 경기는 좀 반대로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일단은 뭐 아스날이 원정이라는 것도 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쭉 상승세를 튀면서 뭐 1위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꺾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쭉 우상향 하다가 지금 이제 계속 꼬꾸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거에 언젠가 끊기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요런 그런 하락세가 끊길 것 같다, 요런 느낌이 좀 많이 안 들긴 해요. 물론 뭐 아스톤 빌라도 지금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거는 빌라가 그래도 충분히 비빌만 하지 않을까, 아스날 상대로.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진짜 약간 좀 분위기가 그래서 약간 굉장히 무서운 게, 만약에 지금 아스날이 만약에 연승 중이고 쭉 분위기를 이으면은 이것도 뭐 아스날이 무난히 이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지금 아스날은 뭔가 좀 승은 아직 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아스날 원정 승 가는 거보다는 그냥 아스톤 빌라 그냥 프랜승, 에스턴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인가? 에스턴 빌라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2.5 기준으로는 뭐 오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양 팀 다 수비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스턴 빌라 프랜승 무승부 그리고 2.5 오바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포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자, 현재 이 팰리스는 공격 전개가 전혀 매끄럽지 못해요. 하고 그리고 골 결정력 또한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아의 부재가 좀 커요. 아무래도 그쵸. 아무래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그런 공격을 좀 많이 담당하는 선수가 자아인데, 진짜 자아가 없고 나서의 그런 크리스탈의 공격력 그리고 전개 이런 게 대단히 약간 좀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네 효과적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현재 그래서 팰리스의 공격 전개는 너무 매끄럽지 않다 보여주고 있고, 뭐 반면에 뭐 지금 브랜드포드는 뭐 상승세죠. 그냥 홈에서 지금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왜냐면 뭐 리그 기준에서 홈에서 뭐 3연승이고 전부 2점 차 이상 승을 했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랜드포드는 뭐 홈에서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고, 팰리스는 뭐 지금 자아가 빠진 이후로 네 거의 승이 없다시피 지금 하향세를 타고 있죠. 아무래도 두 팀 간의 그 간격도 크고, 그리고 지금 브랜드포드 홈에서 팰리스가 득점을 할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분위기 따라서 한번 보는 게 어떤가 싶네요. 네. 이건 뭐 그렇게까지 길지 않는데, 그래서 그 분석 결과는 이거 브랜드포드 승, 게다가 2.5 기준으로 이건 언더 볼게요. 왜냐면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골을 못 넣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랜드포드가 뭐 혼자서 뭐 3골 이상 넣지 않는 이상 오바보다는 언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브랜드포드 승에 2.5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 대 풀럼 경기. 자, 지금 뭐 홈에서 브라이턴은 뭐 공수가 모두 지금 완벽한 상태죠. 그러니까 진짜 폭발적일 때는 뭐 2골 3골 계속 넣고, 그리고 수비도 거의 클린시트로 끝내는 경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 홈 원정 전체적으로 좋긴 하지만 네, 홈에서 브라이턴은 지금 많이 분위기가 되게 무섭다, 기세가 등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뭐 풀럼 역시 뭐 홈 원정 이렇게 뭐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기복이 없는 팀이에요. 이 팀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뭐 성적을 내는 중이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양 팀 다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운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볼을 점유하면서 종종 이제 침투 위주의 그런 공격을 전개를 하고, 플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라인을 올리죠. 오프사이드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라인을 올린 상태로 그 전방 압박하면서 이제 상대의 볼을 약간 스틸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계속 역습 위주로 한 번에 공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게 근데 브라이튼한테 잘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플럼은 그런 방식으로 되게 좀 효과를 보고 있다, 어느 정도 재미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오프사이드 트랩의 약간 좀 단점이라고 하죠. 침투에 좀 많이 약하죠. 아무래도 라인이 이게 깨지기만 하면은 바로 침투하면은 골키퍼랑 1대1 상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침투에 좀 약간 약할 수가 있는데, 하필 이게 브라이튼 같은 경우가 이제 브라이튼이 침투 공격에 되게 능한데, 풀럼 같은 경우 침투 수비에 좀 시작하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침투 공격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풀럼이 약간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뭐 이제 특기죠. 이번 이제 라인을 올리면서 이제 압박하는 건데,
브라이턴 상대로는 그러다가 오히려 네, 역습으로 그냥 침투 맞고 네, 골을 먹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이번 경기에서는 풀럼이 함부로 라인을 올리기 힘들 수도 있다. 약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침투가 되게 좋다 보니까 브라이턴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분석 결과로는 브라이턴 승, 그리고 햄무. 네, 왜냐면은 풀럼도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지금 저력 있는 팀이다 보니까 마인 승보다는 그래 햄무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5 기준으로는 네, 언더 볼게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턴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2.5 기준으로 언더. 자,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오늘 아주 많네요, 경기가. 다음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vs 맨체스터 시티. 야, 이거는 근데 뭐 거의 설명할 게 없죠. 아무래도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금 부상자가 되게 많은 상황. 그쵸? 부상자도 지금 되게 많고,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뭐 리그 1위 하면서 물올은 맨시티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솔직히 크게 뭐 얘기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맨시티가 뭐 다시 아스날까지 잡으면서 1위 탈환하면서 뭐 기세도 지금 등등하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는 지금 전력이 너무 많이 손실이 되게 전력이 지금 되게 많이 손실이 됐고, 게다가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1위를 탈환하긴 했지만 아스날이랑 승점은 동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승을 해서 격차를 이제 벌리려고 할 테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네, 뭐 맨체스터 시티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맨시티 승, 마인 승까지, 그리고 이거 2.5 기준도 마인 승까지 한번 도전해 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2.5 기준도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네, 맨시티 승, 마인 승, 2.5 마인 승, 2.5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첼시 대 사우스햄튼 들어가네요. 자, 저번 경기 챔스전에서 도르트문트에게 뭐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첼시가 기대 이상으로 지금 경기력이 좋았어. 자, 직전 그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 리그전에서 첼시 같은 경우에는 네, 도르트문트한테 패를 했긴 했어요. 근데 물론 결과는 뭐 1대0으로 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약간 경기력이랑 그러면 특히 공격 쪽에서 좀 많이 날카로워졌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봤을 때도 유유스팅도 지금 도르트문트보다 더 많았고, 그리고 좀 더 의미있는 장면을 그 전경기들보다 훨씬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졌다고 해도 도르트문트에 졌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공격 면에서 기대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험대가 아마 이번 경기가 되지 않을까. 사우스햄튼과의 대결에서 첼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골이 좀 약간 좀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약간 네, 혈이 좀 뚫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이제 사우스햄튼 자체가 뭐 공을 그렇게 소유하기가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첼시 자체가 볼 점유하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경기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그냥 게임 자체는 첼시가 그냥 공을 점유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면 사우스햄튼 자체가 볼 점유하는데도 힘들고 첼시 자체가 원래 이제 볼 점유하면서 계속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도권 자체는 다 첼시한테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뭐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석 결과 첼시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오늘 만약에 첼시가 뭐 공격력이 터져서 뭐 대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뭐 대승을 한다고 해도 딱히 이상할 거는 없고요. 왜냐면 직전 경기에 약간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아직 보여준 게 결과적으로는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함부로 뭐 마인승 가기보다는 그냥 햄무 한번 고배당으로 도전해보는 게 어떤가 싶네요. 첼시 승에 그냥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울버햄튼 대 본머스 대결 있네요. 자, 울버햄튼이랑 이제 본머스. 울버햄튼이 지금 최근 2연승 중이죠. 근데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황희찬 선수, 저희 대한민국 선수의 황희찬 선수 포함해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 역시 지금 원정 경기력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뭐 최근 브라이턴 홈에서 이변을 만들 뻔했다. 그쵸. 아마 이 경기 잠깐 보신 분들은 뭐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브라이턴 홈에서 본머스가 경기를 했을 때 브라이턴이 진짜 거의 극장골로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에서 만약에 그 골이 없었으면은 이거 뭐 본머스가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둘 만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홈에서는 뭐 뉴캐슬이랑도 비기고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본머스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본머스도 뭐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승리는 없지만 그 최근 경기력이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반전의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게 보여지고, 그리고 뭐 직전 경기 뭐 뉴캐슬 상대로도 뭐 무승부를 거두면서 계속 살아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배당 대비했을 때 울버햄튼을 가기에는 뭔가 좀 메리트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한번 고배당으로 그냥 본머스 쪽을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합니다. 본머스 프랜승. 네. 뭐 프랜승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무승부나 뭐 이제 역배 쪽 이쪽으로 보는데, 네. 그래서 아마 울버햄튼 대 본머스가 그래도 한번 반전을 뭐 끼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뭐 배당 대비했을 때 그냥 본머스 프랜승이 더 낫다, 그냥 이거 말인데,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울버햄튼 쪽이 맞긴 하죠. 아무래도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 울버햄튼의 배당이 메리트가 있진 않다. 차라리 그냥 본머스 쪽 프랜을 보고 치워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제 마지막 경기죠. 뉴캐슬 대 리버풀. 자, 최근 지금 홈에서 뉴캐슬의 분위기와 그리고 원정에서의 리버풀 분위기 차이가 되게 크다. 그쵸. 특히 뭐냐, 홈에서는 지금 뭐 뉴캐슬 자체가 되게 괜찮고, 근데 원정에서 지금 리버풀 너무 거죠. 실점도 많고 지금 득점력도 없고, 물론 최근에 이제 홈에서 다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자체는 가져왔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리버풀은 믿음이 전혀 가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이 정배를 받은 거겠죠. 그리고 지금 뭐 뉴캐슬 기록이 되게 대단한 게 뉴캐슬이 지금 거의 5달 가까이 리그에서 무패 중입니다. 그쵸. 아마 9월달인가 네 작년 9월달인가 그때가 패배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리버풀에게 진 게 마지막 리그 패배. 그쵸. 뉴캐슬이 지금까지 패가 1패가 있는데 그게 리버풀한테 원정에서 2대1로 진 경기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맞상대 또 리버풀 상대로 이제 또 하니까 재밌긴 하네요 보니까. 자 그리고 뭐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뭐 최근 5경기 기준 뉴캐슬이 리버풀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뭐 약간 천적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리버풀한테는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쵸. 그래서 이런 약간 이번 리그에서 리버풀한테만 진 거, 그리고 상성상으로는 뭐 리버풀한테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이번에 뉴캐슬이 뭐 질 수도 있다고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은.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를 봐야죠. 아무래도 현재만 봤을 때는 원정 리버풀 쪽으로는 도저히 손에 안 간다. 그냥 홈 뉴캐슬이 그냥 더 믿음이 가는 게 팩트죠. 그쵸. 그래도 지금 원정, 그쵸, 안필드의 그 리버풀도 아닌 원정 리버풀을, 게다가 지금 5달 가까이 패가 없는 뉴캐슬 상대로 뭐 리버풀 쪽을 보는 거는 좀 많이 힘들죠. 아무래도 너무 경기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쵸. 그렇다고 해서 뉴캐슬을 또 가자니까 약간 좀 상대 전적이나 뭐 그런 게 좀 꺼려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이거는 그냥 이제 고배당을 잡아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배당 높은 쪽. 그러니까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나마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뉴캐슬, 헨무나 그러면 무승부. 이 중에서 가장 나올 게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뭐 리버풀이 원정에서 뭐 울버햄튼한테 대패하고 브라이튼한테 대패하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거를 계속 대패할 것 같지도 않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에버튼 상대로 이기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뉴캐슬이 이제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없고 뭐 기껏해야 한 1점 차 승, 1대0 뭐 2대1 뭐 요런 스코어로 뭐 이기지 않을까 하고, 아니면은 그래도 상대 전적은 뭐 이제 리버풀이 훨씬 좋다 보니까 리버풀이 어느 정도 비빈다는 경기가 나오면은 이제 무승부 쪽으로 봐도 네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일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결과가 햄무 아니면 무승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한번 네 그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리에 A 경기 있죠 이제 삼프도리아랑 볼로냐의 경기. 네. 혹시 네, 분석이 뭐 괜찮거나 하신 분들은 네 추천이나 뭐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삼프도리아랑 이제 볼로냐. 자, 최근에 그래도 이제 삼프도리아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려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일단 뭐 왜냐하면은 뭐 직전 뭐 인터밀란전에서도 뭐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도 거뒀고 어느 정도 하지만 득점력 면에서는 아직 모습을 보여준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프도리아가 지금 약간 의미 있는 결과를 이제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도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가장 직전인 최근 경기인 인터밀란 상대로도 0대0으로 무승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일단 이제 삼프도리아 자체가
이번 시즌 홈에서 첫 승이 아직도 없어요. 그쵸. 물론 이제 언젠가 리그 이제 끝나기 전에는 한 번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한 번이 이제 언제일지 좀 의문이 들긴 하죠. 그래도 뭔가 이제 지금 최근에 만들어낸 그런 결과나 봤을 때는 이제 홈에서 첫 승이 어느 정도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 뭐 핵심 공격수까지 지금 뭐 강해진 상태죠. 그쵸. 이제 볼로냐의 그런 핵심 골잡이 아르나우토비치 요 선수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볼로냐도 다시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진에서는 안정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4년 가까이 삼프도리아가 볼로냐를 이긴 적이 없다. 이것도 뭐 한번 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데이터죠. 봤을 때. 그쵸.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프도리아가 볼로냐 상대로 거의 뭐 이길 못하고 있는 거는 팩트긴 해요. 그쵸. 그리고 뭐 지금 뭐 볼로냐도 뭐 원정에서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볼로냐 쪽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배를 받은 거겠죠. 하지만 글쎄요. 이거 분석 결과를 보면은 물론 뭐 이제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볼로냐 쪽이 맞긴 한데 저 이거 약간 좀 꼬아서 보려고 해요. 틀려도 그냥 저는 상관없이. 뭔가 약간 여기서 삼프도리아가 좀 일을 내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삼프도리아 첫 승을 한번 여기서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고 역배승을 보니까 프랜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보지 않은 게 삼프도리아 역배승까지 결과를 보면은 삼프도리아가 뭐 2대 1로까지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어노바는 뭐 상대적으로 그냥 패스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이것도 약간 도전 느낌이죠. 한번 삼프도리아 한번 이제 역배. 왜냐면 충분히 지금 홈에서 약간 반전의 결과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려는 기세가 조금씩 보이다 보니까 그런 기세를 좀 믿어봐서 한번 네 과감하게 한번 역배승까지도 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쵸. 자 다음 경기 몬차 대 AC 밀란. 자 밀란도 뭐 이제 지금 최근에 뭐 2연승 중이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토트넘 상대로 뭐 1대 0으로도 이기고 자 2연승 중이긴 해요. 하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솔직히 아직까지 네 믿을만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2연승을 하고 있다. 토리노 상대로도 뭐 1대 0으로 이겼고 뭐 토트넘 상대로도 뭐 이제 1대 0으로 이겼고 물론 이제 홈에서 다 1대 0으로 이기긴 했는데 근데 이게 경기 내용까지 까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완벽하게 이겼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런 원정 AC 밀란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저는 의구심이 들긴 해요.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이제 지금 몬차도 기세가 나쁘지 않고 홈에서 몬차는 오히려 더 까다롭지 않을까 다른 팀들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여기서 제가 약간 한 가지 더 유심히 본 게 그냥 양 팀 다 지금 경기 스타일 자체가 볼 점유를 하며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제 양 팀 다 이제 볼을 약간 점유하는 스타일이에요. 몬차도 역시 그냥 무지성 공격을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볼을 점유하면서 그냥 차근차근 운영해 나가면서 그냥 공격을 전개하는 스타일. 그리고 AC 밀란 역시 지금 현 상태로는 공격하기보다는 그냥 볼 점유만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경기 운영하는 스타일. 자 이제 근데 이렇게 양 팀 다 볼을 점유하는 스타일이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슈팅이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많이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득점적인 면에서도 약간 이런
난타전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 갈만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양팀 뭐 특성상 공격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수비도 지금 밀란도 나쁘지 않고 몬차도 홈에서 나쁘지 않아요. 저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는 다 패스할게요. 2.5 기준으로 언더, 요거 하나만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AC 밀란 뭐 지금 믿지는 못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2연승인 밀란이라서 뭐 밀란이 이겨도 솔직히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몬차가 뭐 이기거나 무승부를 해도 전혀 이상한 경기가 아니다. 무슨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경기 양상이나 봤을 때는 고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 되지 않을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2.5 기준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터밀란이랑 우디네세. 자, 이거는 뭐 그쵸, 일단 인터밀란도 홈에서 되게 강하죠. 아무래도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 강한 인터밀란, 그리고 원정에서는 좀 많이 약세를 보이는 우디네세. 그쵸. 그리고 지금 뭐 인터밀란이 뭐 직접 뭐 무승부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 여전히 홈에서는 굉장히 지금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상대가 지금 우디네세긴 한데 우디네세도 뭐 어느 정도 득점력도 뭐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보다는 원정이 좀 많이 약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것만 봐서도 아무래도 우디네세 쪽을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인터밀란 자체가 되게 공격 루트가 다양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좀 원정에서 수비가 약한 우디네세 상대로 뭐 어느 정도 좀 괴롭히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뭐 인터밀란이 뭐 공격을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뭐 이제 풀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되게 공격적인 그런 패턴이 많다 보니까 원정에서 이제 가뜩이나 좀 수비력도 안 좋은 우디네세 상대로 인터밀란이 그래도 무난히 운영하면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바로 그냥 결과를 하면은 인터밀란 승에 2.5 기준으로는 네, 오버 볼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인터밀란이 뭐 혼자서도 뭐 오버를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아니면 우디네세 역시 공격력이 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인터밀란 상대로 한 골 이상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걸 뭐 다 판단을 해보면은 밀란 승에 2.5 기준으로 오버 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세리에 A가 다 끝났네요. 자, 세리에 A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가 많네요. 아주 셀타비고, 소시에다드랑 셀타비고의 경기. 자, 일단은 네, 여기서 봤을 때 소시에다드를 봤을 때는 이제 주전 선수 결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지금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한 명이 지금 결장, 주전 수비가 아니라 주전 골키퍼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다. 자, 아마 이제 소시에다드 뭐 주전 선수 결장에서 뭐 저희가 이제 잘 아는 다비드 실바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몇 명 선수가 지금 주전 선수가 결정이 돼 있고, 그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가 지금 한 명이 결정이긴 한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주전 키퍼가 결정하다 보면 수비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아무래도. 네. 물론 이제 진짜 골키퍼의 약간 그런 주전 벤치 그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셀타비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소시에다드의 그런 공격적인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역습 쪽 빠르게 이제 역습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역습인데, 셀타비고가 역습 수비에 좀 굉장히 취약합니다. 역습 수비가 좀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시에다드가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많이 득점을 하게 되면은 좀 빠른 역습을 통해서 득점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쵸. 근데 뭐 양 팀 다 근데 그거예요. 그 포지션 복귀나 그런 게 좀 되게 빨라가지고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강점 중 하나가 역습 공격인데 역습 수비에 좀 많이 취약하다는 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볼 만하다. 그쵸.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득점이 계속 없다가 이제 저번 경기 에스파뇰 상대로 원정에서 3골을 넣으면서 좀 득점도 어느 정도 이제 터진 그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 워낙 뭐 그렇게까지 좋진 않지만 뭐 최근에 뭐 원정에서 베티스 상대로 이기긴 했는데 그 뭐 원정에서 4골 넣은 거는 거의 뭐 1년에 뭐 한 번이 나올까 말까 그런 좀 경기라서 그거 봤을 때는 뭐 셀타비고 원정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 믿긴 힘들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 승을 일단 먼저 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고배당으로는 네 그래도 햄무 볼게요. 아무래도 소시에다드가 그래도 뭐 그렇게 왁 대승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소시에다드 승에 햄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바야돌리아. 일단은 뭐 양팀 다 최근 라인업이랑 비교했을 때 뭐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딱히. 그리고 바야돌리아는 지금 뭐 최근 분위기가 좋죠 아무래도. 3경기 중에서 지금 2승 1무. 그리고 요 분위기가 좋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좀 강력한 수비력. 네, 수비가 지금 바탕이 되니까 되게 네 지금 바야돌리아가 그 결과도 좋고 네 경기력도 이제 되게 많이 안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0대0 뭐 1대0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많이 나오면서 결과도 챙기고 되게 좀 실리적으로 축구를 하고 있지 않나 바야돌리아가. 물론 뭐 이제 베티스도 뭐 저번에 알메리아 전에서 연패를 끊었죠 베티스도. 그리고 최근 득점력이 그래도 폭발한 상태다. 그쵸. 알메리아 홈이 되게 진짜 빡센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이제 베티스가 뭐 연패도 끊고 하니까 이 분위기도 이제 어느 정도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기 중점을 봐야 되는 게 과연 베티스가 바야돌리아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까. 여기 약간 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베티스가 근데 바야돌리아 상대로 뭐 수비를 뚫어서 뭐 한 골 이상 넣는다 하면은 그래 무난히 그래도 베티스가 이기고, 아니다 완전 그냥 진짜 바야돌리아가 수비를 엄청 견고하게 해서 못 뚫는다 하면은 그냥 뭐 저득점 경기 나면서 그냥 끝나는 경기로 봐요. 무승부가 나거나 그 이상의 결과 나거나. 근데 그러면은 뭘로 저도 하나 선택해야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에 베티스가 바야돌 003님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1003님 네 에드벌룬 1개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고마워요. 네 어쨌든 베티스가 그러면 승을 할 것 같고, 왜냐면 저는 그래도 홈에서 베티스가 바야돌리아 상대로 그래도 수비는 어느 정도 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서 베티스 승을 보고, 그리고 햄무 이렇게 봅니다. 베티스 승의 햄무. 어누바는 그래도 패스할게요. 아무래도 봤을 때 네, 혹시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베티스 승의 햄무까지만 한번 고배당으로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누바도 뭐 굳이 본다면 언덕이긴 한데 배당에 비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네, 이렇게 보고 네, 요 경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도 2경기가 남았죠. 자, 마요르카 대 비아레알. 자, 봅시다. 비아레알 지금 최근 3연패로 분위기가 많이 처진 상황이죠, 지금. 그쵸. 그래서 이제 비아레알도 한동안은 되게 결과도 좋고 경기력도 좋고 다 좋았는데 한 번 이제 패배하고 나서 분위기가 계속 지금 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팀 내에서 이런 경기력도 좀 많이 안 좋아졌고 그게 결국 결과로까지 이어져서 지금 하락세인 상황. 반면에 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는 지금 5연패인데 5연패에 5경기 무득점. 자, 이 원정인 경우에요. 원정인 경우. 근데 홈에서는 진짜 4연승을 하면서 지금 4경기 연속 클린시트예요. 4경기 연속 클린시트. 그러니까 이 봤을 때는 마요르카 자체가 뭐 이제 보통 홈이랑 원정이랑 뭐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요르카는 그거 이상으로 그냥 아예 다른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니 원정에서는 뭐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그냥 계속 지고 다니고 이러는데 홈에서는 뭐 레알 마드리드 꺾고 그리고 뭐 수비도 아주 진짜 원정이랑은 다르게 많이 좋아서 홈에서의 마요르카는 지금 원정 마요르카랑 완전 다른 팀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 뭐 그냥 홈이랑 지금 원정이랑 완전 다른 팀. 그쵸.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하자면 이거죠. 그냥 원정에서는 진짜 뭐 지금 강등권이 뭐 엘체 뭐 그런 팀 같은데 홈에서는 뭐 레알 마드리드 뭐 꼬마 AT 마드리드 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요런 팀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를 뿜고 있다.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좀 약간 네 굉장히 저거 합니다. 봤을 때 거기다 뭐 일단 비아레알도 어느 정도 뭐 주전 선수들 부상도 있다 상태. 네, 마요르카는 딱히 뭐 큰 결장자나 뭐 부상자는 없고 비알레알은 그래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어느 정도가 있는 상태라 라인업 누수로 봤을 때 마요르카가 상대적으로 비알레알보다는 손해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도 지금 이 상황만 봤을 때는 홈에서 마요르카 반대를 좀 가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분석 결과 일단 뭐 마요르카 프랜승. 네, 뭐 이거는 고배당으로 뭐 그러면 마요르카 프랜승을 보는 입장이니까 역배승이나 무승부 쪽을 봐야 되는데 어떤 결과 네, 역배승이나 무승부가 나오면은 뭐 다 괜찮죠?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가능성이 없는 거 비아레알 승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고배당으로 뭐 가져가신다는 뭐 분들은 그냥 뭐 역배승 무승부 중에서 그냥 네,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 가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마요르카 프랜승만 보고 2.5 기준으로도 언더를 볼게요. 언더를 보는 이유가 아까 이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홈에서 지금 4경기 연속 클린시트. 그 말은 뭐냐, 수비력이 굉장히 이제 마요르카가 홈에서 안정적이고 게다가 지금 비아레알 자체가 분위기도 안 좋고 그리고 비아레알이에요. 마요르카가 그리고 홈에서 4경기 아마 다 1대0으로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 실리 축구를 하듯이 되게 그냥 뽑을 득점만 뽑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운영을 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거는 2.5 기준으로는 네, 언더 스코어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완전 언더가 거의 똥배죠. 봤을 때.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사수나 대 레알 마드리드. 자,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죠. 아무래도 클럽 월드컵에서도 결국엔 이제 우승까지 하고 그다음에 직전 경기 이제 홈에서 돌아와 이제 엘체 상대로도 네, 대승을 거뒀고. 근데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곧 퍼질 때가 됐거든요. 이제 왜냐면 지금 계속 3, 4일마다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 클럽 월드컵에서까지 일정까지 뭐 소화하느라 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보통 뭐 3, 4일씩 계속 경기하다가 일주일 쉬고 뭐 경기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일정의 여유가 있는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의 여유가 지금 없어요. 왜냐면은 중간중간 남들 쉴 때는 클럽 월드컵 일정을 소화해서 뭐 모로코까지 갔다가 지금 경기 뛰고 다시 이제 스페인 돌아가서 경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뭐 힘들 수밖에 없죠. 이거 레알 마드리드의 라인업 데스가 뭐 두껍든 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력적인 이슈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의 오사수나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다 좋아요. 뭐 이거는 뭐 라이너 뭐 이제 전력이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다 비교했을 때 분위기적으로나. 하지만 좀 체력 이슈가 좀 많이 걸린다. 이거 아마 그 일정 같은 거 참고하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거의 10경기 연속 3, 4일 간격으로 지금 계속 경기 중이거든요. 물론 뭐 아직까지 체력적으로나 그런 게 뭐 나타난 건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금 정도면은 이제 계속 좀 퍼져서 좀 경기력으로 어느 정도 저하가 될 시기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쵸. 게다가 뭐 홈 오사수나가 호락호락한 상대도 아니에요. 아니. 하지만 하지만 뭐 이제 그치만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압살을 합니다. 거의 아마 오사수나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승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냐. 자, 분석 결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레알 마드리드 승은 안 봐요. 과감하게 그냥 오사수나 프렌승 봅니다. 이거는 충분히 지금 이 경기는 오사수나가 반전을 내기에 되게 충분한 그런 요건, 그리고 그런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일반승 그것보다는 오사수나 쪽 사이드를 보는 게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사수나 프렌승을 보고, 그래도 이거를 이제 고배당으로 역배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를 가져간다면은 그래도 무승부를 봐야죠.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상대 전적 자체가 오사수나가 이긴 적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양팀 봤을 때. 그래서 오사수나 프렌승의 무승부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거 제가 뭐 오사수나 쪽을 보는 거는 단순히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체력적인 이슈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리그 쪽 이제 남았죠. 이제 프랑스 리그 2경기 이제 남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니스랑 랭스 보죠. 자, 최근 니스의 기세가 아주 좋아요. 는 뭐 4연승 중으로 리그왕 뭐 기세가 지금 대단하죠. 그에 비해서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자, 리그왕 기준 10월부터 5개월 이상 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비도 지금 뭐 랭스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랭스도 어차피 실점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실점이 많을 때도 득점력으로 다 커버를 해서 절대 패배까지는 안 가는 지금 그런 저력 있는 모습을 5개월 이상씩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뭐 이거를 예상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와, 랭스가 뭐 이렇게까지 지금 잘하고 있나. 저도 뭐 당연히 이거는 예상 바뀌고.
그래도 최근에 뭐 컵 경기긴 하지만 툴루즈한테 지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네, 많이 균열은 좀 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뭐 지금 랭스의 기세가 이제 곧 깨질 것 같은데 랭스의 기세가 이제 그래서 패를 하게 될 텐데 그 패가 이제 언제냐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조심스럽게 한번 저는 이번 경기가 네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네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뭘로 비교하면 되죠? 지금 니스 약간 그런 경기적인 그런 측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20-21 시즌에 그 릴 있죠. 네, 릴이 우승했을 때 약간 그때 느낌이 좀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때 릴과 비교했을 땐 뭐 아직 좀 많이 좀 부족한 거긴 한데 부족한 게 있긴 한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수비는 수비대로 잘하고 공격도 진짜 폭발하고 되게 지금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 니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4연승 중으로 분위기가 아주 뜨겁고 게다가 지금 홈에서도 지금 기록 자체가 되게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상승세인 니스 상대로 과연 랭스가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이번에 약간 깨지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이유라고 하면은 그냥 두 가지죠. 아무래도 니스의 일단 무서운 상승세 이게 약간 좀 보이고 플러스 그리고 최근 툴루즈한테 FA컵에서 패배한 랭스 이렇게 한번 두 가지 이유를 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 약간 이제 랭스는 좀 약간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 보면은 진짜 네 그런 것도 뭐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는 네, 이번엔 그냥 과감하게 니스 승을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그래도 햄무를 보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뭐 니스가 뭐 지금 5개월 이상 패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진다고 해도 뭐 대패를 할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어느 정도 니스한테 비비다가 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점 차 패를 예상을 해서 니스 승의 햄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승의 햄무. 자 이제 마지막 경기죠. 스트라스부르크 vs 앙제. 자 드디어 스트라스부르크가 이제 홈 첫 승을 거뒀습니다. 몽펠리에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했죠. 몽펠리에 상대로 2대0 승리.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도 뭐 이제 그 세리 A의 그 삼프도리아처럼 홈에서 첫 승이 계속 없던 상태인데 스트라스부르크는 그래도 최근에 네 승을 거뒀습니다. 몽펠리에 상대로 2대0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좀 올라왔죠. 물론 아직 원정 경기력은 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리고 하지만 뭐 지금 스트라스부르크의 약간 좀 약재라면 약재인 게 미드필더 결장자가 좀 많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이제 3명 결장. 그쵸. 자 그리고 주전에서도 어느 정도 핵심인데 이렇게 미드필더 주전이 3명 결정하면은 중원에서 좀 힘쓰기가 빡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축구에서는 미드필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미드필더 중에서도 주전이 지금 3명이 결정이다. 이거는 좀 큰 악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결장자를 또 봤을 때 앙제도 약간 좀 생각해볼 만한 게 주전 풀백이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네 결장 상태는 대충 이럽니다. 뭐 양팀 다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 굳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스트라스부르크가 좀 더 타격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 자체가
양팀 다 뭐 수비 자체가 일단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양팀 다 공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뭐 난타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난타전을 했는데 뭐 골 결정력이 뭐 안 좋아서 뭐 슛만 많고 득점이 안 나는 경우도 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얘네 스트라스부르크, 앙제 그럼 뭐 경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슛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분석 결과, 솔직히 이거는 약간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스트라스부르크도 지금 결장자 누수가 많고 한데, 앙제 근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최근 뭐 앙제는 뭐 승도 없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도 거의 패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 보자면 스트라스부르크 승. 그래도 그리고 네, 언오바 2.5 기준으로는 네, 오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분석 결과 스트라스부르크 승 그리고 2.5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